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인데, 그죠? 네, 오늘 설명회를 진짜 잘해야 되겠어요. 아는 얼굴도 보이고요. 이제 2028년 그 대입이 바뀌잖아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바뀌는 대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이 바뀐 대입에 대비를 해야 되고, 어머니들은 어떤 참고할 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첫 장을 딱 넘기시면 뒤에 대입안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를 펴주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제가 어머니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게 쉽게 간결하게 변한 대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딱 보시면은 현행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현재 이제 예비 고2들까지가 해당하는 건데요. 보시면 국어가 이제 공통에 문학과 독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선택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들어있어요. 그쵸? 수능에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냐면 문학이 17문제, 독서가 17문제, 화법과 작문 선택이에요.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 이게 11문제 해서 총 45문제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부터 같습니다. 문학과 독서는 동일하게 가는데 이 화법과 작문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공통으로 바뀌어요. 네. 그럼 이제 문제도 아마 개수가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15문제씩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정발 같은 경우만 해도 언어와 매체를 더 집중적으로 보는 학교거든요. 근데 언어와 매체라는 거는 그 1등급 친구들에게 유리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유리하고 사실 이제 2등급 말부터는 언매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능에서도 이제 제가 수능 수업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체감을 하는 건데 표준 편차가 더 높으니까는 언매를 선택해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어와 매체는 학습 시간이 최소 20시간 이상이 투자해야 되고요. 화작은 학습 시간이 투자되지가 않아요. 그냥 문제 푸는 거죠. 학습 시간이라는 거는 이론 학습 시간이지 자기 자율적으로 문제 푸는 시간을 포함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투자하는 시간에 대비해서 그 등급이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이라는 거에서 되게 불합리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1학년 때 어떤 학생들은 언어가 공부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어. 근데 2학년 때 버릴 수가 있는 과목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형평성에 맞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돼요. 수능이 바뀌면은 교과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과서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뒤로 가볼게요. 이제 9등급제의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어머니들은 아마 양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는 이제 양날로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았네요. 그럼 뒤에 걸로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아요. 페이지를 넘기셔서 이거 되나요, 이제? 네. 이거를 봐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9등급제였을 때는 1등급이 4%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1등급이라 하면은 우등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1등급이 10%가 되죠. 이제는 10% 안에 들지 않으면은 좋은 대학에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2등급을 가서 보시면은 현재 9등급제에서 7%에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개편되는 1등급이 2등급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2등급이 되면은 현재 이제 우리 친구들이 2등급이 되면은 34%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서울의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어려워요. 여학생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여대가 좀 많아요.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럴 수가 있거든요. 1등급을 늘 받을 수는 없어요. 학생들이.
현재까지 하면 1 받다가 2 받는 것도 있고 혹 3 받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만회가 가능해요, 현재는.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 친구들은 1을 받다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은 그 만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4에서 내가 삐끗하면은 11이 되는 거고, 자, 11에서 또 삐끗하면 22에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34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죠.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기분이 좋아 보이는 등급이 5등급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방황할 시간 주지 않는 거예요. 촘촘히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은 예를 들면 서울대는 절대 못 가고요. 그 연대, 고대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팍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육과정이 아이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그래도 이게 널널하니까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의식을 주기는 해요. 공부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꾸준히. 오히려 더 가여워요. 고등학생 되면은 남학생들 이제 사춘기 와가지고 아, 나 좀 쉬고 싶다. 사실 그럼 좀 힘들어져요. 힘들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아, 나 정시하면 되지. 가능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내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신이 주고 이제 수능은 그저 그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가는 그 문턱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5등급제면은 아, 내가 4% 안에 드는 1등급이에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또 그 대학에서도 이 10% 안에 들어왔어. 그래, 너 노력 가상하다. 근데 우리는 더 잘난 놈을 뽑고 싶어. 해서 대학에서 제시한 것이 학교 평균을 기록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정발은 국어가 사실은 많이 어렵지가 않아서 여기 국어 과목에서는 유리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 국어 1등급이 80점이야. 70점대야. 그럼 그럴수록 유리해져요. 어려운 성적일수록 평균이 내려가겠죠. 그 낮은 평균에서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으면은 그걸 더 인정해줘요. 그래서 아마 과학 과목에서는 정발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시냐. 국어 난이도도 올리겠죠.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가르치는 재미가 훨씬 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정발이 어려운 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오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 맡은 고등학교 내신이 정발이거든요. 그때 이제 5년 전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좀 몸을 좀 갖추긴 했거든요. 그래도 다른 학교들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지만 애들은 여전히 못하는 게 제일 미스터리인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대학은 이제 그렇게 평균을 제시해 달라라고 해서 평균 점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제 한번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어머니들이 이걸 아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5등급제로 바뀐 거냐면 실상은 이래요. 우리가 수능으로만 대학을 갈 때는 대학은 그냥 학생을 어서 오세요 맞이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면접이 있어도요. 면접권이 있어도 수능 점수가 높으면은 무조건 높은 학생이 입학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그냥 학생의 선택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게 수시예요. 수시가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이 포트폴리오를 내죠. 그게 내신이에요. 포트폴리오가 내신이거든요. 내신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을 어느 정도 추리고 고르고 하는 선발권을 가져갈게.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두는 거예요. 면접. 근데 사실 면접의 퍼센테이지는 5에서 없을 수도 있고요. 퍼센테이지가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볼 수도 있고 10% 다 미만인데요. 사실 이 면접이 엄청 중요해요. 후광 효과라고 해서 원래 여기 다 뽑아놓은 거 애들은요. 다 그냥 어깨선이 똑같아요. 그 중에서 면접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을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학이 자 이게 보시면 내신 플러스 수능 통합과 그리고 대학 선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대학이 지금 현재보다 우리가 조금 더 면접권을 가져갈게.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이게 서울대가 이제 발표를 했고 고대는 우리도 같이 갈게라고 이제 말을 한 상태거든요. 서울대와 고대가 가면은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는 아마 이렇게 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은 서울대도 그러고 되게 어깨 높은 학교들이 지금 학습 부재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가 조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현재.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머니도 혹시 그 몇 년 전에 카이스트생 자살 사건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이게 일반고에서 온 학생이 일반고에서는 어깨가 쨍쨍했거든요. 1등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카이스트 갔더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 부재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 아이였겠어요.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서울대가 또 어떤 지금 그 현상을 겪고 있냐면은 그 공대나 이런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을 뽑아요. 근데 걔들이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기초 지식이 없어서 대학에서 이걸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학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과외를 받는데요. 그 서울대생이 누군가를 과외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과외를 받는데요. 그래서 보충을 한대요. 그러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대학은 이제 이걸 인지했고요. 그럼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대학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학생 누수가 일어나요. 빠지는 거죠. 못 견디겠어요. 나의 길을 다른 데 찾아갈게요. 그 의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러면은 그 대학은 솔직히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면은 인재상 이런 거보다 대학은 경영이 안 돼요. 그래서 대학은 이제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딱 봤더니 국제고에서 오거나 혹은 특목고, 영재고에서 온 애들이 적응력이 좋다는 거죠. 우리가 좀 뽑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대학을 왔느냐? 수능으로 거의 안 보죠. 포트폴리오로 가죠. 면접을 보죠. 그게 반영된 거예요. 일반고에도 지금 이게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우리가 좀 학생 선발을 할게!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우리가 면접권을 너무 많이 주는 거는 우리한테 일반고인한테 불리하지 않느냐? 그럼 대학은 뭘 하냐면요. 아니, 우리는 내신으로 뽑아. 그래서 내신 비중이 높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 생활기록부를 진짜 열심히 채우셔야 돼요. 이제 더 빡세게 채워야 되거든요. 생기부를 이제 채우려면 학교 가서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거의 대부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면접을 볼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돼요. 요즘 애들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면은 뭔가 많이 이제 아마도 제가 예측하건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이렇게 하라고 많이 열어줄 거예요. 그럼 그걸 많이 참여하고 좀 소극적인 친구들도 좀 활동적으로 바뀌면서 생기부를 채워나가고 앞으로 내가 이 면접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생각하에 준비를 다 하면서 학교를 이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든지 많이 채워도 결국은 학교에서 1차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변별을 하는 게 지필이기 때문에 아마 지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긴 합니다. 네. 요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대학의 흐름이고요. 제가 이제 혹시 프린트 제가 한 장씩 또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죠? 제가 공통 국어 하나만 넣어놨더라고 해서 목차 2까지 해서 프린트 좀 나눠주라고. 이거 혹시 못 받으셨어요? 목차? 못 받으셨나요? 잠시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가져가시면 돼요. 네. 네. 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저 오른쪽 왼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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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발고 내신을 좀 들여다봐야겠죠. 못 받으셨어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통 2고요. 여기 이제 프린트를 먼저 한번 봐주시면 제가 공통 1은 넣어놨거든요. 네. 네, 비상박은 사실 제가 맡은 학교도 있고 이제 수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능의 흐름이 어떻게 또 바뀔지도 이미 수능 수업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봤거든요, 훑어서. 근데 비상은 크게 바뀐 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다른 교과는 1학기 때 원래 보던 국어처럼 구성하고요. 2학기 때는 거의 수능 방향 교재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좀 변화가 좀 확연히 보이는 학교들이 있는데 비상은 변화가 크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작품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원래 비상을 봤는데 그 비상 교과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4가지 빛깔로 만나는 문학. 여기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 상세화로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아니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은 그 문학에서 산속에서 나희독이라고 있죠. 예. 이 산속에서 나희독은 비상 문학에 들어가 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고2에 있던 문학 작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관내분실 김초엽이라는 이 작가는요,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 있는 작가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비상에서 비상에 원래 있던 작품은 아니고요. 저 이제 비상 문학도 가르치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대체가 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완서 작품 알죠? 이제 박완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약간 멀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 책만 봐도 애들이 공감을 못해요. 예를 들어 태평천하의 웃음 코드가 있어요. 희화화해서. 이게 왜 웃어야 돼? 저도 공감 못하거든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박완서도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빠지고 그 같은 카테고리로 이 새로 이제 젊은 작가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거는 다 생소할 거예요. 생소한 작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걸 보고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원래 우리는요 한 해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윤은길 씨의 혹시 소설 알고 계신가요? 맨날 나왔거든요. 그 작품이 이제 빠집니다. 드디어 빠집니다. 빠지고 아마도 이 작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혼 이강백은 늘 그냥 있던 것 같고요. 근데 보통 극은 잘 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필로 이태준 씨의 소설, 수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 가서 보면은 의문의 변동이랑 올바르게, 그냥 의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 1학기 중간고사 문법 시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가서 보면은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대화하기, 공동체 여기 있죠. 화법과 작문 부분인데요. 얘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발고는 여기를 시험 봅니다. 항시 봅니다. 2문제에서 3문제라도 넣더라고요. 이 부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변화가 생겼는데 큰 변화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윤동주 시인의 작품 길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자화상이었거든요. 작품만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 작가, 시인은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은 매체와 작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큰 사실 변화예요. 뭐냐면은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그 선택 과목이 공통국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통국어. 미리 2학년 과목에 들어간 게 아니라 1학년 교과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아마도 이거를 시험에 내려면은 모의고사를 선생님들은 활용할 거예요. 3월 모의고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갈 확률이 많다. 요거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게 문법 요소거든요. 네, 문법 요소가 원래 2학기 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1학기 이게 기말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기말 시험에 이제 문법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문법 요소를 물론 모든 학교가 거의 대부분 봐요. 우리도 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공통국어 2에 들어갔으면은 약간 학교에서 그 시험에 안 넣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 교과의 흐름을 내가 쭉 훑어보니까는 1학기 때는 그냥 그대로 가. 그 2학기 때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약간 수능식으로 간다거나 교재가 그렇게 변화가 있는데 여기 지금 1학기 때 문법 요소를 거의 모든 교과가 제가 확인한 교과는 다 1학기 때 넣었어요. 문법 요소 너무 중요해.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교육과정이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구나를 느낀 게 뭐냐면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문법 요소예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또 문법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높임법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애들이 높임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쓰는 시간 표현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애들이 시간 표현이 안 돼요. 이걸 또 이 1학기 공통국어에 이 교육과정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우리 언어의 사용을 이제 가르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대학에 가서 글을 쓸 때도 그저 문법 요소에 맞춰서 글을 써라.
이제 이거를 이제 교육과정에서 학부에 넣어놨습니다. 실생활화 하려는 노력이 좀 보인다라는 게 여기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로 나눠준 거 좀 보시면 이게 이제 2학기 때 보게 될 교재인데요. 자, 지금 첫 번째 들어가 있는 문학을 가서 보시면은, 나너 우리가 만나는 길 가서 보시면은, 정희성 씨, 한용운 씨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1학년 교과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희성 씨의 시는 이제 아까 이제 젊어졌어요. 교과서가. 이제 되게 올드한 백석 시인이나 일제시대 시인들보다는 이제 1980년대까지 이렇게 쭉쭉쭉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희성 씨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에 가서 보면은 국어의 매체의 변화, 이제 매체, 선택 과목의 매체가 들어갔고요. 한글 맞춤법이, 의문의 변동과 쪼개졌어요. 의문의 변동과 원래 한 챕터로 만나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2번에 거쳐서 시험에 출제해도 된다. 이게 뭐냐면은 실생활의 한글 맞춤법이거든요. 우리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실생활에 근접하고 있구나 라는 게 또 느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단원에 가서 보면 또 매체가 들어가 있고 또 보고하는 글 함께 쓰기, 이게 장문입니다. 선택에서. 근데 이제 우리 정발고는 그 수행이 보고하는 글쓰기 이런 쪽으로 다 가요. 진짜 글 쓰는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드리면 수행은 정발은 사실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수행이 먼저 제시돼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거라면 사실 제가 수행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여러 버전을 해서 니한테 맞는 걸 조금씩 고쳐서 써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정발을 이제 보고하는 글쓰기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감점만 당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감점 당해 오는 게 제일 신기해요. 여학생들은 사실 좀 수행에 강하고요. 좀 이렇게 챙기잖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꼭 거기서 1점씩, 1점까지는 괜찮아요. 1점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 폭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행에서는 점수를 다 맞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에 가서 보면은 여기 지금 서경별곡, 제망매가, 강호, 사시가, 상춘곡 있죠. 이건 고위 문학에서 좀 다루던 그 문학 고전 시가 쪽인데요. 좀 그 중에서 난이도 떨어지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고전 시가를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구나. 이제 그것도 좀 작품이 많이 들어간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2단원에서 국어와 매체의 변화잖아요. 국어의 변화에서 중세국어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중세국어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학기 때 시험이 1학기 때보다 확연히 어려워질 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5단원은 주제 통합적 읽기가 독서에서 독서 교과가 따로 있었어요. 2학년 때. 독서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챕터가 여기 주제 통합적 읽기로 들어가 있고요. 이미 1학년 때 하고 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증하는 글쓰기 이제 장문이 돼요. 아마도 장문 같은 거는 그 수행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혹 내게 된다면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활용이 많아요. 정발은 모의고사 활용을 많이 합니다. 시험에서. 자, 요렇게 이제 교과는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거 이제 학생이 이제 준 시험지인데요. 1번부터 틀려서 좀 걱정인데 뒤에 안 틀렸어요. 네. 1번은 사실 이거 실수예요. 이런 거는. 자, 가서 보시면은 시험 문제를 우리가 다 상세해서 읽을 필요는 없죠. 작품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 나는 이게 이렇게 먼저 챕터가 주어진 거 있죠. 이렇게 위에. 이게 다 제시해 준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학습하고 가는 거예요. 가와 나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 매년 나오는 작품이고요. 다가 매년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다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자작년에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발은 좀 나름대로 수능 특강도 좀 활용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되게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난이가 높지 않아? 그럼 공부 덜 해도 되나?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100점을 맞지 않으면 혹은 96점을 받지 않으면 1등급이 안 나온다는 뜻이니까요. 그게 훨씬 더 사실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자, 해서 보시면은 1번은 표현 반복 문제예요. 그냥 간단한 문제들이고요. 넘겨서 좀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본문과 보기 비교 선택 수능형이다라고 적어놨거든요. 정발도요. 내신형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내신형 문제, 이건 내신형 문제야, 이건 수능형 문제야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는요. 모든 학교가 수능형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럼 수능형이 뭐냐면 아까 어머니들께서 보셨던 그 1번 문제도요. 보기를 못 꺼놔서 그렇지 여기다가 기억니은 뒷글 리을 미음에다가 1, 2, 3, 4, 5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르게 하는 거죠. 가와 나 비교 대조죠. 다. 작품을 비교 대조하는 내용이나 표현 방법 비교 대조하는 것이 수능형이거든요. 그래서 전 다 수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능형 문제인데 수능과 내신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난이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뭐가 더 쉽냐면은 당연히 수능이 더 쉬워요. 놀랍게도. 네. 문제는 수능의 난이도가 확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신의 난이도는 5만 프로 더 어려워요. 오, 되게 놀랍죠?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은 근데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와요. 무조건. 100%. 그죠? 내 공부 영역이 넓어야지만은 풀 수 있는. 그리고 국어 능력이 조금 많이 도움이 돼요. 많이 쌓은 아이. 그죠? 근데 이제 내신이라는 거는 그 범위로 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선생님들이 지엽적으로 내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이 내신이 정발해서 어렵게 내도 어려워졌다고 해도 지금 제일 쉬울 때다. 왜냐하면 쌓인 데이터가 없어요. 교과서가. 그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자화성을 지금 10년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그럼 그 자화성을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려면은 그 10년째, 예를 들면 10년째 냈던 그거에서 다른 걸 내야 될 거예요. 얼마나 지엽적으로 파고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처음이잖아요. 그럼 좀 널널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엽적이고 내신이 훨씬 어렵다. 그래서 내신은 진짜 상세하게 공부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11번에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약간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고 어디서든 다 출제될 수 있는데 자, 이게 보기를 가서 보시면은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작품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배경들을 다 알고 있을 때 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보기에서 제시해주고 있지만은 그걸 내가 미리 학습이 일어났다면은 보다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그 작품 분석만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이 작품의 배경이 이래. 작가가 이래서 썼고 이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어까지 다 상세화해서 다 가르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아마 수업 시간에 그걸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애가 사실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은 교재 있는 것만 받았어요. 교재 있는 것만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멍 때리다가 교재 있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선생님들도 되게 배경 넓게 가르칠 거고 그걸 다 적는 학생, 듣는 학생이 성적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넘어보면 이 아홉켤레 구두로 나무산에 저희가 이제 저 외울 지경이에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바뀌기를. 지금 교과에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또 프린트라는 게 있거든요. 프린트를 주고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예상할 수는 없어요. 네. 여기 학생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1등급 학생이니까요. 네. 네, 이제 대망의 의문의 변동입니다. 의문의 변동 혹시 지금 학생들이 왔으니까 물어볼게요. 혹시 학습한 사람 의문의 변동?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어머님들이 너무 젊으셔가지고 학생인 것 같아요. 네. 자, 의문의 변동 공부한 사람. 야, 남학생 2명은 분명히 학생이잖아. 안 했어요? 안 했어? 한 번도 안 해봤어? 의문의 변동 안 해봤어요? 의문의 변동을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요 변별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애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100점 받았는데 2학기 때 7점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마도 중간고사 시험, 그 학생의 시험 기간은 몇 달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리 이제 교과서는 9월에 다 떴거든요, 이거는. 교과서 있지? 그럼 이제 열성적인 학부모님은 의문의 변동은 당연히 들어갈 거니까 먼저 학습을 시켜요. 그럼 걔는 이제 몇 달을 의문의 변동을 했어요. 마스터화 됐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문학 작품도 좀 외우게 했어. 그럼 걔는 중간고사를 잘 볼 수밖에 없죠. 달달달달 했으니까. 근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학습 시간이랑 해서 본색이 드러나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또 역으로 또 무슨 말이냐면 의문의 변동을 틀리면요. 잘 망해요. 그죠? 몇 달을 공부해서 오는 애들이 있는데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 1학년 내신 기간이 빠른 이유가 의문의 변동을 챙기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절대 틀리면 안 되게끔 이제 사실 부실한 강적들, 그러니까 기말 때 무너질 수도 있는 강적들에게 내 1등급을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또 의문의 변동이 우리 애들이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가슴이 손 놓고 양심껏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중학교 교과와 고등학교 교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머니들 조금은 느껴봐야 될 거잖아요. 학생이 왔으니까 이제 좀 해보고 싶은데 아는 학생도 있고 해서 약간 테스트 겸 그 아는 학생이 지금부터 저와 모르는 학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어제도 제가 설명을 하나 했는데요. 어제는 자음표를 가지고 했거든요. 오늘은 모음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모음에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는 거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제가 뭔가를 하나 써볼게요. 자, 애들이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요. 솔직히 알잖아. 그지?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 되게 난 정말 놀랐어요. 학원 선생님이든 누구시든 대단하다. 어머니도 많이 들어보셨죠? 애들 막 키위 제외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키위를 왜 제외해야 되고 금붕어가 왜 좋은지 사실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 놀린다고. 야, 네가 금붕어를 좋아하니까 네가 금붕어 벌이 되는 거라고 혼내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어머니들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애들이 안 왔으니까 애들 배울 때 가르쳐 줘 보세요. 이거를 아어오우 해보세요. 아어오우. 네, 우동생들 너무 많대. 애들 해라 하면 소리를 안 내거든요. 아어오우 해보세요. 특징이 뭐가 나와요? 오, 우. 그죠? 점점 입이 작아지죠. 네, 오므려지죠. 네. 해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이제 키위 제외에 금붕어 좋아하면 금붕어랑 같이 손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IQ, 금붕어 IQ로. 그래서 우. 올라갈수록 입 모양이 작아진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내려갈수록 입 모양이 커진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키위 제외 듣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천재다. 와,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더 신박한 거는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애들이 그러면은 이거랑 어떻게 외워요? 정말 쉬워요. 더 기절하게 해드릴게요. 빨리 찍으시고. 네. 자, 보면은 또 쓸 거예요. 오, 우. 그 다음에 보세요. 오, 우.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외운 다음에요. 뒷집에는 누가 사냐면요. 아버지가 살고요. 앞집에는 이 아버지가 살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강렬해요. 어때요? 네. 이렇게 외우는 거. 신박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뒷집은 누가 살아요? 귀신이 살아요. 공실이에요. 이게 중세국어에 가서 아래야 자리예요.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제사상 차려야 돼요. 네. 재밌게 이렇게 원리대로 이제 배우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걸 아, 어, 오 해가지고 써놓고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제 뿌듯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네. 아이고, 맞나요? 다 맞았죠. 근데 의문의 변동 다 맞지 않으면 위험해요, 진짜. 마지막에 보이는 게 이게 비문학인데요. 원래 정발고가 비문학을 이렇게 시험에 넣진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비문학을 매 시험마다 넣더라고요. 이게 아마 작년의 특징이었어요, 작년의 특징. 네. 비문학이에요. 이게 그 해에 본 모의고사를 학생들한테 한 3개 정도의 지문을 내줘요. 그 다음에 그 3개 지문 중에서 하나를 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너무 자신 있는 게 고3들도 저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저의 비문학 솜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정리하니까 제가 정리한 대로만 외우고 따라와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모의고사를 지금 잘 내고 있잖아요. 그럼 냈던 학교는 그걸 확장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아마도 이제 올해부터는 모의고사 활용도가 훨씬 더 연년보다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능이 통합되고 이제 누구나 수능도 봐야 되고 내신 비중이 높으면요. 학교는요. 수능 대비를 안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시키면서 교과 과정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어머니들 정말 걱정 마시고 맡겨주시면 정말 관리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클리닉도 수요일이 있어요. 4시부터 10시 사이에 학생이 되는 시간에 오면 돼요. 왜냐면 다른 학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와서 1시간 30분 정도 공부하면 이제 1대1식으로 이제 코칭이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학 선생님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